도마변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재개발한다고 대전 서구 도마변동 일대 곳곳 재개발 추진 중. 여기 지역은 꽤 상당히 공장지대였다는 거죠. 거기가요? 예, 당시 섬유 제조업체 이 중에서 중요한 게 금화방직이라고 금화방식. 유천동 10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딱 현대아파트인 거예요. 서대전역 서쪽에 있는. 요게 들어서면서 제가 서대전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화가 시작됐다고. 원래 이제 방직 공장이 있었고. 그렇죠. 이 서남 쪽에는 방직공장, 서북 쪽에는 쌍용 양회 시멘트, 그 동남 쪽에 요 삼미가 아파트는 군부대고 이게 서대전역의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풍한 방직이라고 딱 여기 현대아파트 자리인 거예요. 삼성 아파트 자리. 그러니까 이 서대전역을 둘러싸고 네. 왼쪽에는 금하, 오른쪽에는 풍한인. 그래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서울로 보낼 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보내고. 그 특히 이 풍한방직은 삼성무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화방식이? 예, 이걸 만약 길렀다면은 대전이 그냥 관공서의 도시가 아니라 공업도시 대전이 될 수도 있어.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곳의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참 3프로 뭐 연말 행사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대전도 갔거든요. 야, 대전에 갔더니 확실히 우리 김시덕 박사님 요즘 대전 얘기 너무 재밌다고. 다행입니다. 반응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 분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들으니 네. 제가 더 흐뭇하네요. 빨리 2023년에는 명예대사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전시 좀 더 대전광역시 분들 빨리 연락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시청에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일단 대전을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예, 대전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대전이 누가 노잼 도시랍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얘기거리가 많은데 네. 말하자면 보석인데 아직 원석인 거예요. 누가 깎지 않았군요. 제가 깎으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참 많은데 이걸 아무도 안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맨날 아니면 얘기하는 게 먼저 선화동, 은행동 네. 여기 말씀만 하시고 그렇죠. 그게 아닌 전 예를 들어 요즘에 서대전이라든지 네. 가수원, 하카 이런 데 좀 꽂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저 신탄진, 읍내동 이런 회덕 같은 데 갈 생각이고 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네. 보니까 한 100년 정도 이상 된 얘기 아니면 조금 우리 대전 분들은 에이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한 7, 8, 90년대 약간 좀 없을 때 당시 얘기 이런 걸 좀 약간 샤이하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네. 그 자기 동네의 조선시대나 조선시대 얘기만 좋아해요. 고려시대 얘기도 안 좋아하는 게 그 망소위에 난 맞아. 탐방동.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얘기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조선시대 송시열 선생, 송자대전. 근데 어느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외곽에서 이제 이삭을 긁어보고 있는 거죠. 얘거리 넘치는데 왜 아무도 안 긁고 가시나 하면서. 네. 자, 그래서 어떤 일거리 갖고 오셨습니까?7, 그래서 오늘은 이제 80년대 새로 개발된 도마동 변동, 그리고 가장동. 도마동, 변동, 가장동. 네. 도마동, 변동, 가장동은 추억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도마동은 이제 그 도마 시장이라는 그렇죠. 이제 저희 매형의 일거리가 있죠. 도마 큰 시장. 예, 거기가 있었고 변동, 가장동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 개념으로는 저희 느낌으로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진 않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얼핏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 거죠. 뭐 그런가 봐요. 혹시 근데 보면은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에 잠실 살면서 고덕이나 둔촌 가는 사람들이 좀 이상했거든요. 거기 뭐가 있다고 가나? 근데 거기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마변동 다니다 보면 집들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60년대 지은 집들은 확실히 옛날 판타지 비슷한 게 있는데 도마변동이? 도마변동이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맨 답사했다가 네. 뜻밖의 도마변동이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전에 블록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도 있는데 뜻밖의 발견하기 많은 곳이었다. 도마변동이요? 도마변동이. 근데 사람스럽게 놀랐네요. 그랬다가 7, 80년대에 마치 서울 은평구나 저기 도봉구처럼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됐고 그게 40년을 맞이해서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중이라는 게 이제 흐름인 거죠. 네. 뭐예요? 이건 식민지 때 총독부가 만든 20만 분의 1 지도입니다. 공주 지역. 대전은 공주였으니까. 네네네. 보면 20만 분의 1을 보면 이제 명확히 나오는 게 아직 공주의 군청이 있던 시절이에요. 도청이 있던 시절이에요. 음. 지도를 좀 보죠. 여기가 딱 보면 이제
역인 거, 대전역인 거죠. 아, 네네네. 아직 그 대전 천호를 건너오지 않은 상태. 아직 목적교는 있지만 당연히 네. 서쪽으로 이제 넘어올까 말까 하면서 이제 학교 생기고 여기 조그맣게 대사리, 부사리, 석교리, 과례리, 유천리. 아, 유천동. 보시면 이제 이게 경부선이 지나가고 이 주차장쯤에서 갈라져 가지고 호남선 시작되는. 그래서 보시면 대전 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전이란 건 요만큼인 거죠. 네. 아직 공주에서 도청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의 옛날 충남 도청 자리까지 개발 안 된 상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네. 그래서 용두리에서 갈라지죠, 둘로. 아, 용두동인가 보다. 저희. 예, 예, 맞습니다. 하나는 위로 가죠. 네. 그래서 탐방, 괴정, 갈마 지나서 이제 복명 그리고 유성온천, 온천이 뜰 수 있고. 그래서 구암, 덕명 지나서 이렇게 반포면 공주시 반포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청까지 가는. 네. 이게 공주가도라 불리더라고요. 아, 공주 가는 길이군요. 한마디로 네, 대전에서. 예, 예. 대전역에서 그렇습니다. 내려서. 예전에 없었던 길인데 대전역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생긴. 네, 그렇죠. 대전이 중요해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길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도 길이 있다고요? 요 길이 지금도 보면은 메인 도로죠. 그러니까 대전에 간선도로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대전역이 있고 네. 요걸로 보자 알기 쉽게. 여기에서 해서 저 용두동을 좀 확인 미리 하고 용두동이 여기죠. 조금 이상하게 잘려 있는 동네. 네.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왼쪽과 북쪽으로 가는 게 서대전 사거리에서. 아, 네네네. 사거리에서 올라가면 지금 둔산 탐방동이 네. 있고 네. 지나서 이제 공주 반포 들어가서 아, 그 되게 오래된 길이군요. 오래된 길인데 100년은 된 거죠. 그러니까 공주의 도청이 있을 시절의 흔적인 거죠. 아, 거기서 가면 그쪽 공주는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귀찮으니까 공주에서 도청을 뺏어와 버리는. 아, 그러면서 대전 분들이 아시는 대전역과 도청 사이 길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중앙로길을. 한편 네. 예전엔 길로만 의미 있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 도청이 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한 길이 서대전 사거리에서 호남 쪽으로 갈라지는 게 네네. 계룡까지 가는 계룡 네, 농산까지 네, 네,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도마변동 답사하면서 느낀 게 뜻밖의 식민지 시대 흔적이나 60년대 흔적들이 도마변동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뭔가 싶었는데 요 길 주변에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쪽은 일찍이부터 도심화가 됐구나. 아, 그쪽에 예. 그쪽도 썩 그렇게 아주 요즘 동네는 아닌데.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예. 옛날 동네죠. 옛날에는 철거민촌이나 이제 피난민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단지로 정비는 했지만 이제 아파트로 바뀌려고 도마변동 5구역, 뭐 3구역 이렇게 돼 있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중에 이제 저 논산 가는 길 도마 큰 시장이 있고 네. 보면 도마변동 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길이 딴 데는 반듯반듯하죠, 네모나게. 네, 네. 근데 여기는 좀 뭔가 좀 엉켜 있죠. 네. 여기가 그때 거 그대로더라고요. 아. 식민지 시대 또는 5, 60년대까지. 가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항공사진 보고 가시는군요. 한국 사진도 보고 어느 정도는 체크하죠. 아. 저희가 시장 바로 뭐 멀지 않은 곳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이제 지금 여기 지도로 보면 여기쯤. 네네. 왜냐면 유천면, 변동리, 도마리, 가장리, 내동리. 네네네네. 산이 조그맣게 있고 아마 여기 도마산인 것 같은데 도마뱀 모양 산이라고. 넘어가면 이제 도안리, 용소리, 네. 대정리, 용계 진잠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가수원리, 네. 복수리, 사정리 이렇게 있는. 요 정도가 지금 외지인인 저도 왔을 때 대전에서 공부할 때 여러 번 지명이 언급돼서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곳. 네네네.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가장동하고 가양동이거든요. 아, 가양동, 가장동. 가양동은 역 동쪽이고 그렇죠. 가장동은 말하면 역 서쪽인 거고. 네네네네. 이번에 버스를 타고 대전역에서 버스 탔는데 도마동 가려다가 버스 잘못 타가지고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장동, 성남동 쪽, 가양동, 성남동 들어갔는데 네네네네. 거기도 좀 또 이게 약간 또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가양동이 그쵸 예전에 예. 거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대전 보건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양동에 그래도 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예. 대전 보건대학 그리고 이제 가양동에 조그만 뭐 아파트 예. 주공 아파트였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아파트 단지 그리고 송시열 사당 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성자고택 이런 거. 예, 거기에 뭐 저 약수터 하나 있고 그 정도가 밖에 이제 없었군요.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있네요. 뭔가 이 주택공사 이거 성남주공은 아닐 거고 그 성남동이고 그거는.
가양동 좀 가양동 좀 북쪽이잖아요. 네. 확실히 바뀌었나 보네요. 아, 뭐 없어졌을 겁니다. 그 아마 보건대는 어디쯤 있었나요? 아, 대전 보건대 지금 안 나옵니까? 대전 여기 끝에 있네 여기. 아, 있죠. 꽃산에 네. 하고 폴리텍 대학 대전 캠퍼스가 붙어 있네요. 아, 원래 그건 없었고 폴리텍은 없었고 대전 그 보건대 누나들이 참 예뻤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바로 옆에 확실히 우암 사적공원이라고 있네요. 있죠.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아마 흥룡초등학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있는데 확실히 가양동 한복판에 있네. 네,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이때는 주변에 뭐 없는 그런 느낌이었나요, 이거? 주변에 아니요, 그 집들은 좀 있었어요. 집들은 그러니까 빼곡한 느낌 아니면 좀 듬성듬성? 듬성듬성. 네, 한 단층 내지는 자람 2층 주택 정도 이렇게 쭉 있고. 보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거기 가양천이 흐르고 있었다고. 아, 천 하나 있어요. 이제 복개됐는데. 네, 맞아요. 보니까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게 누가 봐도 복개천이라 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네네. 이거 기억하시는군요, 역시. 있죠. 2000년대 분까지 기억하시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는 그냥 천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천이 또 갈라지는 곳도 가고 두 갈래로.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 물 발상지인 곳에 우리 대전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대전 육교가 있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거기부터 시작이군요. 그렇죠. 거기도 갈라온 물이 비례동 지나가지고. 네, 비례동. 예, 그래서 가양천이 돼가지고 네. 대전천으로 흘러든다고. 비례리. 예. 이름 참 독특해요. 비례리. 남의 동네 그렇습니다만 좀 이름이 참 비례리는. 비례리. 과리리 이런 것도 그렇고 예절이 많은 동네라서 과리리라고 했던데. 그래요? 예.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는데 어제 공부하다가 이게 지금 비례동에서 가양동 지나서 대전천 가는 방향입니다. 네. 보면 길이 이렇게 좀 이상한 길이 하나 있죠. 이렇게. 딱 봐도 뭐 있네요. 딱 봐도 있죠. 네. 천은 아닌데 네. 그 지속도를 봤어요. 봤더니 주변은 다 이건데 다 전 임이 있는 거예요. 임? 임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임야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근데 보면 중간에 밭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철도도 아니고요. 철도도 전혀 아니죠 여기는. 그래서 이게 복개천은 옆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건 뭘까? 그거 답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한테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네. 변동으로 가보죠. 변동. 예, 도마 변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재개발한다고. 이건 참고로 한국주택경제의 2022년 2월자 기사입니다. 대전 서구 도마 변동 일대 곳곳 재개발 추진 중. 네. 이 변동은 기본적으로는 유등천 네. 천변에 있어가지고 변동인 거죠. 그래서 변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면 저기 태평동 있잖아요. 네네. 태평동도 천변에 대전천하고 요 유등천 만나는 주변에 땅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태평동이라 부른다고. 이 지도가 있습니다만 왼쪽 천이 유등천이고 오른쪽 네. 천이 대전천이죠.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서대전역과 이제 여러 중심지들인 거고. 그리고 여기 지역은 네. 꽤 상당히 공장지대였다는 거죠. 거기가요? 예. 우리 지난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서대전역이 뭐 없다가 현대 아파트 들어서고 삼성 아파트 들어서면서 커졌다고 동네가. 네네네. 그 말씀하셨었죠. 근데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전시지에 당시 84년 시점의 공장 주소들이 나와 있었는데 상당 부분 겹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거랑. 보면 당시 섬유 제조업체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우선 금화방직이라고. 하방직. 금화방직. 황금의 강 방직이라고. 금화방직. 유천동 10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딱 현대 아파트인 거예요. 자리가. 서대전역 서쪽에 있는. 네네네. 여기에 들어서면서 제가 보니까 서대전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화가 시작됐다고. 원래 이제 방직 공장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 서남 쪽에는 방직 공장, 서북 쪽에는 쌍용 양회 시멘트, 그 동남 쪽에 요 삼미가 아파트는 군 부대고 이게 서대전역의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현대 아파트가 확실히 들어서면서 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류동. 예, 오류동. 그 다섯 버드나무가 있다 그래서. 네, 그래 오류동이죠. 예, 서울 오류동도 똑같습니다. 그 다섯 오류나무예요. 그 인천에서 서울 가거나 서울에서 인천 가거나 할 때 딱 네. 하루 쉬어야 돼요. 오류동쯤에서. 그래서 나무 있고 주막거리가 있어가지고 오류동이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근데 80년대까지는 실제로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버드나무가 없어졌지만. 그 또 하나 유명한 게 풍한방직이라고. 풍한방직. 풍한방직.
금하, 풍한. 예, 여기 양대 축이었다고 합니다. 대전 섬유업체의. 아마 대전이 꽤 산업도시였군요. 그렇죠. 그 특히 이 풍안방직은 그 책에서도 여기저기 나옵니다만 네. 그냥 뭐 지방이 그런 게 아니라 삼성모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한방직이? 예 대형 업체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걸 만약 길렀다면은 대전이 그냥 관공서의 도시가 아니라 공업도시 대전이 될 수도 있었다. 또 우리 동 170억 어디냐면 딱 여기 현대아파트 자리인 거예요. 삼성 아파트 자리. 그러니까 이 서대전역을 둘러싸고 네. 왼쪽에는 금하, 오른쪽에는 풍안이 있는. 아 그래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서울로 보낼 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보내고. 그리고 아마 더 거슬러 가면 전라도 쪽의 그런 원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 내려가지고 가공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서대전역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동쪽의 대전 분들에게는 약간 좀 공업단지. 서울로 말하면 영등포 보는 느낌이랄까 구로공단. 잘 갈 일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뭔가 공장 많고 한 데서 거기 사람 사나 거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서대전역 근처로 있었다. 예, 있었다가.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프로님은 그 기억까지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기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기억은 이미 아파트가 좀 들어서고 있는 시점. 왜냐면 이제 한 80년대 한 중반 넘어서야 이제 제 기억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그때는 별로 그렇게 뭐 공장 막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대전은 공장에 빠진 것 같죠. 그리고 군부대도 빠지기 시작했고 네네네네. 최종적으로 빠진 게 둔산에서 빠지면서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개발되는 게 크게 두 개의 공장 부지인 것 같은데 네. 하나는 대전 1, 2 산업단지 어디냐면 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이라고 대화동. 대화동에 좀 있죠. 대전 조차장의 서쪽. 예. 이게 대전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 같더라고요. 952공단 2공단처럼. 네. 대화. 예. 우리는 오늘 서쪽을 가까이 한데 동쪽을 봅시다. 아니, 저 안 그래도 이거 좀 섞으려고 그랬는데 네. 보시면은 현재 대전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고 네. 공단이 있고 동쪽이 1단지, 서쪽이 2단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도상으로는 조차장역이 있고요. 네. 조차장이란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사시는 건 아니고 이제 철도 교통적으로 이런저런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역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차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이 역사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바로 앞에 지금 공단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군요. 네, 화물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시기에는 뭐 법동이 요즘 아파트 들어오긴 했지만 법동. 예. 이쁜한 세상 대전 법동 아파트라든지 네. 하지만 역시 조금 주거하고 관계가 좀 없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차장 들어섰는데 역세권 낸다고 해가지고 많이 속으셨죠. 그 법동 옆에 그 기찻길이 엄청 많이 있는 게 그게 이제 그렇죠. 조차장이군요. 조차장인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대전역 시작인 거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가르는 거죠. 또 이제 올리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큰 건데 아마 일반인들에게 좀 낯선 공간이죠. 저게 왜 저렇게 넓게 있나. 그러니까 철도 사진 찍을 때 좋습니다. 굉장히 넓어가지고 네네네. 뭐래도 뷰가 잘 나오는. 이제 중리동 옆에 이제 법동이 있고 예. 거기 옆에 이제 기차길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도. 그렇죠. 예. 외부인들이 대전에 대한 아주 첫 느낌이 요 동네 느낌이죠. 가면 갑자기 철도가 쫙 펼쳐지는 네네네. 삼각형 땅이 있고. 요쪽이 이제 원래 원래는 회덕이죠. 네. 회덕군의 중심지가 여기였죠. 회덕동. 조차장 인근 그쪽 동네. 서북 쪽에. 신산지까지 가지 않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답사하다가 우연하게 요동에 갔는데 회덕동 행정단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아마 웨딩몰이 요거 어딘지 아닌가 싶은데 느낌이. 네. 요동네 워낙에 중심지여가지고 네. 이쪽인데요. 주민센터가. 네. 보면 회덕 유래비라든지 요 쪼르륵 비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 군수 선정비들이에요. 군수 선정비? 예, 군수 선정비, 뭐 암행어다 선정비, 이장 선정비 이런 게 모여 있는데 네. 이런 게 많을수록 여기가 원래 중심지였구나. 이쪽에 보니까 비석이 많아가지고 이게 동네는 작지만 지금은 참 만만치 않은 동네구나 싶었었는데 역시나 여기 있던 그 중심을 1900년대 초에 대전역 근처로 가져가면서 대전역 주변에 커지기 시작했다고. 대전역 커지기 전에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중심지였군요. 그렇습니다. 회덕.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 그럼 묶어서 읍내동이라 부르죠. 읍내동. 예. 네. 그러니까 읍내인 거예요. 그래서 읍내구나. 예. 군읍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지역 가셨을 때 무슨 내자가 들었으면 거기 원래 중심지였던 겁니다. 화주시 준해동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이렇게 읍내라든지 그 동네 중심지였다가 지금 없는 경우는 옮겨간 거예요.
읍내동. 예, 약간 좀 대전에서 사이트 외곽인데. 그렇죠. 외곽인데 100년 전엔 중심지였다. 네네. 근데 지금은 참 별거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그러니까 서대전역에 있던 공장이 서대전 지역이 개발되니까 밀어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일로 올린 거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개발된 게 네. 신탄진인 거죠. 신탄진. 지금은 뭐 그 사이에 이제 카이스트도 있고 엑스포 공원도 있고 해서 뭐 핫합니다만 네. 저는 사실 여기 이번에 가볼 건데 괜찮나요? 어디요? 여기 어디냐 이제 전민동이나 이런 데. 전민동.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민동은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말씀드린 회덕하고 네. 신탄진 사이죠. 그러니까 전민동은 원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다가 그렇죠, 그렇죠. 엑스포 하면서 엑스포장 옆쪽으로 네. 도우미분들이랑 하여튼 이런 분들 사실 그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신 데가 아마 전민동이 그분들 빠지고 나서 이제 일반인들 들어가고. 일종의 요 엑스포 일단 이런 건가 보다. 딱 이름 보니까 엑스포 1단지, 엑스포 2단지. 예. 엑스포 공원이 여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전민동 성당이 있고. 이게 그때. 그럴 겁니다. 네네. 확실히 그러면은 엑스포도 이제 산업적 측면이 있어서 아유. 요 공장 사이 공단 사이 끼었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엑스포잖아요. 아, 대전 93 엑스포. 뭐 인정 엑스포긴 합니다만 거기는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평가절하 하지 마. 평가절은 아니고 그때도 사실은 아쉬웠던 거죠.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다들 이제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게 인정 엑스포였다. 인정이었다고. 저 상하이나 그리고 일본 저 나고야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얘기가 있긴 있었군요. 있었죠. 근데 왜 외국인이 안 오느냐? 엑스포인데 얘기가 많았잖아요. 국내 관광객들 엄청 왔는데. 90몇 %. 학생들 뭐 엄청 뭐 소풍 보내고 걸로. 저는 좀 말씀 듣고 깨달은 게 네. 사실 요 대전 산업단지 회덕돼 있는 거랑 신탄지는 원래 뭐 중요한 공업 도시고 그 사이에다 엑스포를 끼워 넣었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지금 도시하다 시즌 2를 좀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 많이 듣고 있어서. 말씀드린 풍안 얘기를 좀만 하죠. 풍안 방직. 풍안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네. 여러분들이 풍안 방직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 청보는 들어보셨죠? 청보 예. 핀토스죠. 핀토스죠. 네. 그 청보 식품. 청보식품 맞아요. 거기서 라면인가 뭐 나왔었어요. 그렇죠. 뭐 맛이 아주 좋았단 말은 못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라면 좋아합니다만 네. 삼양도 아니고 신라면도 아니고 팔도 비빔면도 아닌. 청보라면이 있었죠. 뭐였더라 하여튼 뭐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라면이 있었어요. 예. 청보의 마스코트가 저런 예. 판다였는 모양이군요. 판다였던 것 같습니다. 오뚜기에 인수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저기 오뚜기에 인수됐군요. 네. 현재 보니까 공장이 평택군 청북면에 있어요? 오뚜기라면 공장으로 되어 있네요. 확실히 오뚜기에 편입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면 84년부터 87년까지 네. 존속했고 현재 오뚜기라면의 전신이다. 오뚜기가 이제 그 전에 뭐 케찹, 뭐 마요네즈 이런 거 만들다가 그렇죠. 청보라면 인수하면서 라면을 네. 본격적으로 시작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관련되는 게 이 모회사가 풍안방직인 거죠. 청보의 모회사가 식품의 모회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청보식품의 모회사는 풍안방직으로 방직과 의류가 주력 업체였고 그 청보 핀토스가 청바지 브랜드였다. 그렇죠. 풍안의.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보는 대전의 야구라고 해도. 왜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왜 청보 핀토스는 절로 갔지? 인천인가 어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청보에 곱빼기 라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딱히 딱히 이렇게 주변에서 막 평가가 딱히 안 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보면 풍안방직은 일제 때 내외 흥업이 있었고 평양 사람이 만들었고 이제 8.15 광복 후에 적산을 불화받으면서 52년에 생겼다. 연구지는 대전시였다. 네. 그리고 60년대까지는 삼성의 제일모직과 버금갈 정도로 큰 업체였다. 그랬다가 70년대에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이제 부도를 냈고 잠깐 김우중 회장, 대우 회장이 주식 가지게 됐었고 근데 그 와중에 사장 김영기 본인은 본업이 망해서도 부동산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방직 자체는 매각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창업주의 아들이 경영을 맡으면서 80년대에 식품을 하면서 그게 청보식품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모기업은 풍안산업으로 바뀌고 신라 종합개발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 풍안 방직터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류동 공장부지 아까 봤던 그 하나는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석봉동 여기 어디냐면요 미리 확인을 하고 왔죠. 요 석봉동 금강 엑슬로 타워 저게 그 고속도로 타고 대전 쭉 가다 보면 그렇죠.
신탄진쯤에 왼쪽에 굉장히 이상하게 높은 맞습니다. 아파트가 그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더라고요. 한 50층 되는 거? 예. 그러니까 한때 신탄지 상징하면은 세 개 했던 거죠. 한국 타이어 그리고 요 풍한 담배. 그리고 담배. 예. 담배라 그러면 요 전매청 신탄진 연초제조창 요 담배. 네. 이게 77년 4월 28일에 있었던 입담배 증산 새마을 전진대회 팜플렛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내용이. 야, 이런 책은 또 어떻게 구하셨대요? 이런 게 싸요. 이거 10,000원 했나? 입담배 증산. 와, 여기 77년 4월 28일에 신탄진 연초 제주창에서 예. 담배 재배 잘하신 분들 모아서 상 많이 주셨더라고요. 상 드렸네요. 예. 그 요 3대 업체 신탄진 대표는 3대 업체가 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서대전이 공업단지로서 컸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이 대전의 북쪽 지역 옛날 대덕군. 네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으로 바뀐 것이 이 엑스로 타워라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랜드마크 아파트로. 예. 이거 보니까 한국 타이어, 신탄진, 풍한 하면 뭐가 사진이 많이 나오던데 설명을 보면 이게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아래가 한국 타이어, 네네네네. 위가 풍한 방직. 지금 아까 우리는 지금 지도를 남에서 북으로 봤는데 이거 살짝 왼쪽으로 눕힌 거예요. 네. 동쪽이 대전이죠. 네. 왼쪽이 이제 청주 가는 방향이고 서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Y자형으로 생긴 거는 대덕여고하고 기숙사, 풍안 기숙사. 그리고 한가운데 티나무로 쌓여있는 요 학교가 100년이 넘은 신탄진 초등학교. 100년이 넘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신탄진은 뭐 독자적인 동네였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아마 이제 정프로님 기억하시기에 앞서서 외지인들이 대전을 기억하던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쭉 들어가면 양쪽으로 공장이 펼쳐진. 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식민지 때는 서대전역 근처에 가면 그 느낌 받는 거죠. 공장과 군부대가 쫙 펼쳐진 느낌.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 역시 아무리 봐도 신탄진은 서울로 비교하면 영등포 구로예요. 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약간 대전 중심하고 좀 다르고. 네. 그 신탄진에서 일종의 유학 같은 것도 많이 왔었어요. 대전 안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는 조금 멀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왜 유학하는지. 사실 뭐 지금 따지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대전 어디쯤으로 찍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 그러니까 뭐 저희 학교 그러니까 대전 목동만 하더라도 네. 그 신탄진에서 그냥 와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12km 정도네요. 거리상. 그렇게 멀지 그렇게 않잖아요. 근데 버스가 없었나 보다. 버스가 하여튼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취도 하고. 70년대가 되면은 약간 제가 리스트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는 이제 화학 제품 업체 리스트인데 보면 새마을 양초라고 문창동 4-31 문창동. 예. 네네네. 지금은 조그맣게 있네요 뭔가. 집이 뭐 있으려나? 정말 간에 수공을 하셨나 보네요 여기서 조그맣게. 근데 여기서 새마을 양초란 걸 했대요. 네. 근데 이 새마을이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농공단치 옛날에 그 농업지대에서 네. 이쪽 사람들에게 이제 다 이촌양도에서 도시로 떠나버리니까 농민들에게도 수익을 올려주자. 네. 근데 쌀은 이제 충분히 만들었는데 쌀만으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이제 남아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통일부 유신배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농공단지 개발을 하게 되죠. 농공단지. 우리가 농촌 가게 되면 공장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정미소 말고. 예. 그런 단지들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 새마을이 그 새마을 공장은 아닌데 네. 예를 들어 이런 새마을 공장이라고 이게 무슨 새마을 공장이라는 게 전국에 있었어요. 새마을 공장? 네, 이렇게 불러요. 무슨 새마을 공장. 이게 한때는 그 지역이 농촌 지역이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이런 게 빠지면서 이제 재건축되기도 하고 아파트로 네네네.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새마을 공장. 예,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다니시다가 아마 있을 겁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이건 좀 제가 수집하고 있는데 새마을 공장은.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새마을 운동 책자들을 이건 딴 책입니다만 이런 거 땀으로 얼룩진 발자취. 79년에 새마을 지도자 산대에서 나온 이게 체험담인데 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지도자들이. 농민들이 새마을 공장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고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해가지고 게으름을 피운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한때는 희망이었어요 농촌에서. 우리도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런 느낌입니다. 크로바 상사 주식회사 새마을 공장. 크로바 상사인데 이제 새마을 공장으로 이제 그렇죠. 농촌 지역에 하나 만든 거군요. 그렇죠. 이런 식의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특히 이제 지방 분들은 이런 공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새마을 공장이라는 게 그 농촌 지역의 수많은 그 젊은 인력들을 이제
공장 쪽으로 그렇죠,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뭐 그런 그렇죠. 거였겠군요. 그 동네 특산물들을 이제 그냥 원자재로 팔지 말고 가공해서 팔자. 그래야 뭐가 더 남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쥐포라든지 예. 뭐 신탄지는 담배 같은 거라든지 네네네. 우리가 잘하는 기업 하나가 새마을공장을 했어요. 대단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요거 삼성물산 의령새마을공장. 그 삼성이에요. 의령에. 예, 그쪽에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병철 그렇죠, 씨가. 그렇죠. 네. 날 보면 이병철 씨가 고향 사람으로서 네. 자기 자기 고향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새마을공장을 차렸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그만 기업들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만들어내자는 게 60년대 분위기였고 그리고 되고 나니까 농민들 수입을 올려주자라고 하는 차원. 근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멀리 가기 어려운 청년들은 또 그렇죠, 그렇죠. 한 10대 후반 정도 되면 또 이런 데 가서 많이 일을 하셨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 시기에는 뭐랄까 도시에 가면 아이들을 망친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농촌에 있었어요. 특히 여자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랬겠죠. 그래서 식모를 많이 보내잖아요. 식모. 버차장이나 이른바 당시 용어로 공순이는 물이 된다 생각했어요. 도시물이 된다. 근데 식모는 그래도 가정일을 배우니까 신부 수업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 이제 새 직업이 큰 직업인데 근데 그러게 위계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식모는 물론 이제 다 없는 집에서 네, 보낸 거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식모는 집안일이라도 배우니까 그렇죠. 근데 공장 나가고 뭐 버스 차장하고 그러면 조금 자기들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저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이제 뭐 남자도 뭐 만나고 뭐 이럴까 그렇죠. 봐. 예를 들어 그 신경숙 씨의 소설 외딴방 같은 데 나오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싫으니까 이렇게 식모로 보내거나 네.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공장에 보내는. 그 보면 특히 부산 쪽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대학 보낼 때 남자애들은 서울로 보내고 자기 여자애들은 동네의 사범대로 보낸다. 부산대라든지. 그렇죠.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나도 딴 데 가고 싶은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삼성물산은 업종이 이제 홀치기. 그렇죠. 이 바느질 이제 그렇죠, 홀치기 그렇죠. 바느질 하는 데고 여기 설명 보니까 네. 농한기가 되면 별로 할 일 없이 허송세월을 했던 고장이라 이럴 때 이제 여기 일거리를 준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좀 복합적이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의 반응이 한국인들이 부지런해졌다고. 그러니까 뭔가 등을 후루치 패서라도 일을 하게 하니까 겨울에 안 놀게 하고. 자, 하여튼 뭐 우리나라를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던. 예. 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바꾼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새마을공장은 이제 농촌의 공장 형태고 네.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좀 대규모 공장이 되면 공장 새마을 운동을 따로 벌였어요. 공장 내 새마을 운동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뭐 무슨 시그마 운동 같이 그런 이게 혁신 운동을 새마을 운동이라 부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품질 혁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정말 새마을 운동이 뭔가를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근데 그때 얘기로는 농촌의 변화상에 도시인들도 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도 하자라는 식으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뭐 대전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네. 또 시대를 70년대 시대를 읽어볼 수 있는 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알고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고 그렇죠. 또 끊임없이 문헌들을 이게 검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고요. 그 머리로 나온 자식 그 생각의 결과물이 어쩌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대전에 도마 변동은 못 들어갔죠. 진짜로 도마변 진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